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130만 요정 네. 코앞에 맞습니다. 왔다.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30만 요정이 되고 싶은 오윤혜입니다. 네. 자, 윤혜 씨 오늘 주목한 뉴스가 제가 아무래도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까 네. 특히 저희 아이들이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네. 특히 요즘에 물가가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거를 그러니까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물가에 관련된 아주 긴 기사 두 개를 제가 요약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뭐, 보니까 싱가포르, 스위스 뭐 이런 데 맞아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계열 분석기관에서 2022년 전 세계 생활비 지수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랑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는데 싱가포르 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8번이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우. 고물가로 유명했어요. 저도 여기 여행 갔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 보통 여기 중상층이 사는 민간 아파트는 20억에서 50억 수준이고 네? 월 임대료가 방이 3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월세가 700만 원이에요. 와. 장난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싱가포르 국민의 80%는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예.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집만 공급하는 HDB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곧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토지 임대부 네. 임대주택. 근데 예.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도 월 임대료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게 제일 싼 건데. 네, 맥주 한 잔에 뭐 15,000원, 담배 12,000원 이럴 정도로 싱가포르 물가는 정말 살인적인데 네. 여기 기사에서 보니까 그럼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를 비교해 본 거예요. 뭐 식료품이라든지 공산품. 맞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마트인 페어 프라이스에서 물건을 사고 한국 홈플러스에서 같은 물건 종류의 물건을 샀어요. 네네. 그래서 비교표로 만들어 보니까 여기 우리가 쉽게 먹는 우유, 계란, 라면, 뭐 소고기, 뭐 식용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싱가포르에서 이 14개의 식품을 샀을 때 나왔던 금액이 67,379원이었는데 네. 똑같은 종류의 식품을 한국 홈플러스에서 샀었을 때는 104,825원인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이 고물가라는 싱가포르보다 지금 한국이 더 높다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지표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이것도 지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이 되어서 싱가포르 내에서는 이제 현금을 국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80만 원. 이제 이거는 오직 싱가포르 국민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네네. 보니까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82,000달러. 우리나라가 32,000달러에 비해서 2배가 넘는데도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올라가 있다. 이게 뭐 물론 뭐 물가를 비교할 때 그 단순히 마트에 가서 장 본 것만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느냐는 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널에서는 저런 식의 이런데 좀 네.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맞습니다. 보도할 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는 게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지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많이 네, 올랐다고. 그런데 네. 지금 서민 지원 대책이 없잖아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을 계속 FOMC에서 계속 올렸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자를 계속 올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자가 더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네. 5.75%인가요? 지금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잡아야 된다. 이미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금을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예, 거의 뭐 5배, 10배 가까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네. 돈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돈을 빌려다가 대출해서 쓸 수 없고 네. 그리고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가가 잡힌다는 거죠. 네. 그 일관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사인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너무 높아.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맞아요. 사실 경기가 어려우면 나라가 빚을 질 거냐 개인이 빚을 질 거냐 둘 중에 하나가 빚을 져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나라가 빚을 지면 대책이 있어요. 개인이 빚을 지면 파산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건 대책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빚을 지지 않는다. 건전재정 노래를 부르면서 개인이 빚을 졌어요. 개인 부채가 지금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도 못하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빚을 내서 50년짜리 주담대 정책 금융상품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네. 빚내서 집 사라고 돈을 풀었어요. 네. 한쪽에서는 주택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빚내서 집 사라고 돈을 풀고 네. 한쪽에서는 물가 잡겠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큰 정책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니까. 제 친구도 아니 갑자기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원금이 이번 달부터는 같이 빠져나가나 보다 했는데 이자가 엄청 올라가지고 그래서 생활비로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당연히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자, 여기서 식료품 값이 20% 이상 상승했는데 프랑스의 대형마트 대표가 폭로를 했습니다. 네. 우리는 다 이거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이 전쟁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전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라고 대표가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네네네. 우선 프랑스만 하더라도 1년 사이에 20만 명이 무상급식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에 루이비통부터 해가지고 명품비어 LVMH의 이 회장이 기부를 했어요. 아주 큰 142억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대급 기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물가 상승을 부추겼냐 봤더니 프랑스의 최대 유통업체 하나인 르클레르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이 우리가 생필품에 대한 대규모 세일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안에 분명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쟁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치의 주식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안겼고 프랑스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이득을 취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이제 기부했던 이 사람의 돈이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루이비통 회장님. 네. 146억을 기부했는데 2년 동안 이분은 260조 원, 하나로 260조 원 자산이 증식했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기사의 말미에는 결국에 이들이 절대 다수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소수의 잔치를 벌이는 동안 최저임금은 고작 1, 2% 이상 상승을 했다. 네. 현재 거의 20% 가까이 프랑스인들은 카드 빚에 지탱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을 때 덕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언제 체감을 했냐면 전 국민이 체감을 했냐면 네. IMF 때입니다. IMF 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되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럴 때 돈 있는 분들은 별로 뭐 큰 피해가 없는 분들은 그래서 자동차 운행도 줄고 도로가 소통이 원활해졌어요. 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뭐 편하니까 네. 기름값에 부담받지 않으니까 편하니까. 그다음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런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떨어지니까 강남 줍줍 일하고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꼬마 빌딩 그다음에 주택을 사겠다라고 네. 하는 강남 줍줍족들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왔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역시나 봉급생활자나 서민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서민들에게 국가가 지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대기업이 지금 뭐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러면 몇십조, 몇백조를 지원을 합니다. 이건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 IMF 경제학자들도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을 이 기업들이 취한 이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볼 때마다 이 소수의 손들이 정부와 합작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물가를 올리는 것이라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은 정말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네. 그 금융 정책이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정부가 메시지를 내고 고통을 분담해야 될 대기업부터 서민까지 같이 감내해야 될 것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쪽에서는 주담대로 빚내서 집 사세요 하고 저쪽에서는 물가 계속 금리 올려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서민들이 이런 이상한 메시지, 이중적 메시지가 동시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전두환 씨의 추징금이 55억이 마지막 추징금으로 이제 환수할 수 있게 되었고 미납 추징금은 867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해산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국 개성공단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요. 국민일보 김지훈 기자가 쓴 기사인데 2시 12분에 나온 기사는 분명히 윤 대통령 경로에 17년 역사 개성공단 사라진다라고 헤드라인이 있었거든요. 경로요 또. 예, 네. 근데 15시 43분에 나온 기사는 개성공단 지원재단 문 닫는다. 공단 가동 중단 8년만. 경로가 빠졌어요? 경로도 빠졌고 네. 17년 역사 개성공단도 빠져요. 아. 윤석열 그리고 원래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북 지원부를 질타한 지 반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네. 이게 빠집니다. 또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이런 일에 굉장히 열심히시다. 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박시동 님과 함께하고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